그러니까 여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일단 독일은 제가 봤을 때 자유로우면서 보수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표현이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런 밀당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좋으면 일단 말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더 좋으면 몸으로도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으면 뭐 어떤 식으로 좋다고 얘기해요? 뭐 굉장히 단순해요. 뭐 저녁에 뭐해? 아니면 뭐 커피 마실래? 밥을 먹을래?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거를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밥 먹을래? 뭐 커피 마실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우회적인 표현으로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정말 이제 밥만 먹어서 그냥 이렇게 뭐 할 얘기만 이제 하고 이제 가자 올 수도 있는데 보통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게 호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이 사람이랑 이제 좀 친구 아니면 이제 이성적인 걸로 이제 나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대화가 있어야 그게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접근하는 경우도 많은 그럼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약간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을 이제 서성거린다거나 네.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을 만큼 남자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한다는 얘기죠. 훨씬 더 직접적인 느낌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느낌이 오는데 음. 그때 이제 남자는 용기를 내야죠. 가서 음. 인사만 하던지 아니면 그냥 안부를 묻고 그냥 이렇게 어쨌든 시작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때 용기를 사실 독일 남자도 잘 못 내요. 오히려 한국 남자보다 독일 남자가 더 그런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한국 남자가 독일을 간다면 네. 거기서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 생각은 그래요. 독일 남자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자친구 없는 친구 굉장히 많거든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얘기를 못해. 제가 물어봤어요. 대놓고 너는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근데 얘기를 못해서 못 사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여자들이 먼저 접근할 때 어떤 이제 신호를 보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눈치가 없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을 때가 있는 것 같아서 남자들이 네. 독일 남자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그 눈치가 조금 더 떨어지는 뭐 그런 거라고 봐야 그런 될지.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독일 여자보다는 독일 남자가 더 약해 보이고 그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보면은 여성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성이 이제 잘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남자는 그 여성한테 대한 그 보상이 있어야 되고요. 물론 여자가 이제 외적인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약자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여자가 잘못을 했는데도 어쨌든 여자는 피해 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 독일 친구가 이제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게 그런 부분에서 결혼하는 게 두렵다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거든요. 독일 남자가. 네, 그래서 동거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결혼은 정말 신뢰가 딱 됐을 때 이제 나이 들어서 늦게라도 이제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눈치가 없다기보다는 되게 조심스럽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그런 게 있겠네요. 많죠. 예. 그런 게 많아서 하여튼 그래 그 자신감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제가 동양 사람이고 걔네들보다 이제 약간 작기도 한데 제가 더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된 그런 경험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 여자분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난 여자가 먼저 신호를 보낸 건 아니고 그냥 안 보냈어요. 제가 그냥 갔어요. 그냥 먼저 마음에 드셔서 네. 접근을 먼저 하신 거구나.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난 네가 좋다. 네가 마음에 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독일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 표현이? 독일어로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나는 너를 좋아한다. Ich mag dich. Ich mag dich. 예. 근데 독일에 약간 조금 이렇게 좀 거친 면이 있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Ich liebe dich.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낭만적으로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걔네들은 자기네 언어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성은 좀 이렇게 더 뭐라 그러지? 감동? 그렇죠. 그런 감동을 이제 받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데
약간 이렇게 거부를 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경계하는 느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헷갈리잖아요. 이거는 어떤 표현일까 그랬는데 어떤 반응일까? 네,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너한테 아무 얘기를 못하는 거는 노가 아니라 나한테 생각할 시간은 달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루 이틀 생각해보고 나한테 다시 얘기를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대화를 했는데 만약에 그 여자분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말투나 뭐 표정이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표정도 좋았고 말투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보이지 않고 싶어서 생각할 시간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틀 후에는 이제 진지하게 만나게 됐죠. 그럼 이제 커플로 이제 지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처음에 접근했을 때 그게 이제 처음 봤을 때 접근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원래 알고 있던 분인데 그런 거예요? 원래 얼굴은 알았죠. 서로? 얼굴은 알았죠. 네. 근데 감정은 별로 없었어요. 당시 그때 처음에.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만났죠. 학교에서. 학교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인성이 굉장히 바르고 외모뿐만 아니라 네, 인성도 굉장히 바르고 좀 외국인한테 하는 그 행동들이 일반 독일 사람들이랑도 약간 달랐어요. 더 친절해 보였어요. 보통 그 여자들은 어때요? 독일 여자들은 평균적으로는 어떤 느낌인데요? 보통 일단은 뭐 독일 여자분들이 좀 등치가 좀 있죠. 네, 등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언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여성스럽다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표현을 굉장히 잘해요. 자기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기분 나쁘다, 뭐 슬프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표현을 잘 하게끔. 근데 아까 이제 그 여자들이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아직도 그렇게 직설적이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주위를 서성거린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돌려서 뭐 차를 한잔 한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한국에서도 많이 그냥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보통 서양 여자들이 적극적이다 그러면은 남자한테 뭐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막 그렇게 연결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건가요? 아니 그렇게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친구를 만나기 전에 다른 독일 여자친구가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제 옆에 이렇게 자주 왔어요. 와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그냥 잘 지내? 그러고 이제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갔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와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이제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눈치를 못 채서 수도 없이 왔다 갔는데 나중에 그 아직도 지금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친구의 그 슬픈 표정이 이제 기억이 나요. 자기 마음을 못 알아줘서 그렇게 그런 표정을 지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왕자병이 아니라 정말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와가지고 그렇게 여자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와서 저한테 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뭐 외국인이고 제가 뭐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데 눈치가 빨라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남자가 약간 느려. 제가 보니까 여자보다 독일 남자들이 독일 남자고 보편적으로 남자 여자를 봤을 때도 그렇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서로 마음에 들면은 그냥 좀 적극적으로 하면은 그래도 훨씬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자가 마음에 진짜 안 든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확실히 거절을 하는 거죠 대체로 여자들이. 그렇죠. 네. 그게 좀 다른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거기는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강하고 막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난 너랑 뭐 좋은 친구로는 지낼 수 있는데 이성 친구로는 뭐 웃으면서 이렇게 좀 굉장히 뭐라 하지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남자가 듣기에는 그래도 직설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한국 여자들보다. 네. 독일 여자는 한국 남자고 독일 남자고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계심이. 네, 경계심. 그러면은 그 독일 여자랑 이제 사귀면 어떤 점이 좋나요?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진짜 남녀 평등 같았어요.
일단은 뭐 우리는 뭐 계산을 할 때 한국 남자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편하게 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너도 학생이고 나도 학생이면은 반씩 내는 게 맞고 그건 우리의 문화다. 그래 그게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막 좋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왜 남자 다 내야 되지? 오히려 불편하게 해요. 네, 하려면 불편하게 생각하고 네. 자존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건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 그리고 좀 그런 밀당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럼 성생활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드러나나요? 그런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좀 그 성생활에 있어서도 한쪽이 한쪽을 뭔가 좀 착취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거 표현하기도 어렵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거기는 그럼요. 거기는 굉장히 좀 그것도 평등한 것 같아요. 좀 적극적이고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편하고 좋을 때가 많았거든요. 왜냐면 남자가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원할 때도 있고 남자가 원할 때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표현하고 수동적으로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능동적으로 해야 될 때는 능동적으로 하고, 네. 그리고 남자가 또 능동적으로 나올 때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체가 이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도 커 보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도 궁금할 것 같은데. 165 이상이 많고요. 근데 뭐 작은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좀 165에서 175 사이? 그냥 크죠. 키도 크고. 또 근데 운동도 많이 하는 운동, 편일 것 같은데. 운동 많이 하죠. 일은 어렸을 때부터 일단 수영을 기본적으로 무조건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어깨가 넓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치, 어깨가 수영은 초등학교 때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숙소에서 만났던 독일 여자인데 걔는 키가 작았는데도 그게 발육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뭐 가슴 뭐 어디 막 다 나올 땐 다 나오고 그랬는데 얼굴도 예뻐가지고 이제 지켜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거기 숙소에서 막 푸시업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게 발육 좋은 애들은 이게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생활 방식 자체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뼈대가 다른 것 같아요. 통뼈 같고, 그리고 막 1.5리터짜리 그 6개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돼서 팔거든요. 그걸 양쪽으로 들고 이렇게 힘도 좋아서 좀 근데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과연 성생활에서도 약간 그런 뭔가 남성적인 면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들어가지고. 네. 보통 이제 여자들이 좀 약간 수동적인 느낌에 있을 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만족도가 더 좀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여자가 또 너무 이렇게 약간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하면 그런 좀 재미가 반감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러웠고 오히려 또 그때는 더 성스러웠던 것 같아요. 심심해서 또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네. 표현할 땐 표현하고 자연스럽던데요. 그러니까 국경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을 정말 좋은 표현이네요. 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거든요. 다르지 않을까? 네, 근데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은 그런 게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남자를 못 만나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성관계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섹스는 운동이다, 스포츠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여자애가? 여자들? 네. 뉴질랜드에서 있을 때 숙소에서 만나는데 진짜 예뻤어요. 예뻤는데 키도 이제 되게 아담해가지고 독일에도 이런 애가 있구나 이제 그때 보고서 독일이 남쪽이 놀랐죠. 좀 작아요.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은 굉장히 크고요. 거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초창기엔 남쪽에 살았다가 막바지에 북쪽에 살거든요. 남쪽에 있을 때는 제가 좀 별명이 그로스 코리아노라고
거인 한국인이었어요. 남쪽에 있잖아요. 제가 근데요 아시안도 왜 이렇게 크냐 그랬어요. 부족 가니까 하여튼 중간 밑이었어요. 독일 사람 평균 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국 남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가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은데 유럽 문화랑 한국 동양 문화 다르잖아요. 네. 근데 유럽은 표현 안 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그냥 뭐 어리석다? 어리석은 건 아니더라도 좀 예, 좋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이성간에 있었어도 좋으면 가서 표현을 하고 근데 어쨌든 표현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절을 받더라도 그래서 그런 독일 분을 만약에 만나실 기회가 있으시면 가서 정직하게 표현을 하시면 일단은 인상을 안 씁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이쁘다는 거를 얘가 인정해준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남자친구가 있으면 또 정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너랑 친구가 될 수가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어도 있다고 얘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예, 있어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예, 없으면 없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예, 굉장히 예의 있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는 뭐 저 남자 있어요, 뭐 시간 없어요, 뭐 이러고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죠. 예, 그런 점이 좀 다른 점이고. 예. 그런 부분에서는 남자들이 용기를 내볼 필요가 있겠네요. 한국 남자들이 그러면 한국에도 좀 독일 여자들이 있을 텐데 뭐 한국에서 뭐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을 쓰면은 좋겠다. 이 표현 하나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헬로가 할로거든요. 할로. 할로, 그루스 디시라고 하면 그루스 디시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이제 인사거든요. 그루스 아니면 디시. 예, 그루스 디시. 예, 할로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이름을 이제 얘기하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킴이라는 남자다. 20인 킴. 20인 킴 뭐 이렇게 20는 I am 똑같아요. 20인 킴. 나는 누구입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20만 그때 20 그러면 난 네가 좋은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Be mine to. 이거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거든요. 20만 난 네가 좋은데 Be mine to.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를. 그 정도만.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네요. 그것도. 되게. 그렇죠. 이 처음 본 사람이 나한테 온 거는 뭐 딴 얘기 안 하고 요 정도 이런 얘기 하는 거면은 그 여자도 이렇게 바로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통은 또 남자가 여자한테 가는 거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그 정도만 표현해도 이제 여자한테 전달이 되니까 그 정도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독일어가 만약 안 되면 이제 네이버 번역기나 아니면 영어를 써도 괜찮은 거예요. 영어 써도 괜찮죠. 그러면 처음에만 독일어 조금 쓰고 네. 영어로 넘어가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한국에 온 학생들은 한국말도 조금씩은 다 해요. 요즘에 BTS 맞아요. 때문에 그런 건지 맞아요. K-pop 한류 때문에 그런지 한국말을 조금 하기 때문에 오히려 텐덤 파트너처럼 언어 교환하는 거 그거를 이제 얘기해서 한국어 가르쳐 주겠다. 넌 나한테 독일 가르쳐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도 만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렇죠. 언어 교환식으로 해서. 네. 만약에 독일 분을 만날 기회가 되시면 표현하셔서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좀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친구로서 추억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독일 여자들이 얘기하는 뭐 괜찮은 남자 뭐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좀 적극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조건 다 이제 둘째로 하더라도 네, 적극적인 사람. 왜냐면 그 독일 그 여자친구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사람들한테 표현 안 한다고. 표현 안 한다고. 이게 뭐 우리나라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표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가서 여자한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보면은 있는 사람이 더 있고 용기 내서 간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없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안 좋은 점은 없었나요? 그 독일 여자 문화 차이죠. 문화 차이인데 문화 차이.
만약에 그 친구랑 뭐 결혼까지 할 생각이 있으면 독일 친구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좋고 그다음에 한국 남자는 독일어를 배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외국어를 계속하면 굉장히 외로운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서로의 언어를 이제 배우는 게 예, 예.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 보면은 외국어만 계속하니까 내가 거기서 더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 근데 모국어를 배우자가 이렇게 같이 해주면 그걸로도 위로가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 여자친구는 한국어를 잘 못하셨던 거예요? 잘 못했는데 배워서 하더라고요. 배워서 나중에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네. 진짜 정말 성의 있는 그런 네, 네. 파트너네요. 한국어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저는 뭐 독일 친구랑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이제 힘든 그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점이 좀 국내 결혼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다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쪽 분야에 계시는 분.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예, 문화적인 차이도 그렇고.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향수병 때문에 이제 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결혼하다 보면은 연애할 때랑 또 다르잖아요. 호르몬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지 근데 그건 뭐 되게 진짜 보편적인 문제인 것 같긴 네, 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는 근데 제 생각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만약에 그 향수병이 있으면은 뭐 언제라도 또 갔다가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예전처럼 뭐 비행기 뭐 며칠씩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할 얘기는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요 정도만 얘기를 할까요? 지금 30분 얘기했네. 다음에 또 독일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독일 친구를 만나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남기셔도 되고 말씀을 해주세요. 댓글에. 혹시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막 이런 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채팅으로 뭐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네네네. 전화로 상담을 한다거나 일단 채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